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연천과 철원의 경계에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왠지 오싹하곤 합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이라는 철원과 거의 같은 경계에 있는 아주 시골에 살았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연천군 심학리라는 촌구석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 전국 고등학교였습니다. 이쯤에서 배경 설명은 적고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죠. 때는 11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친한 친구와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촌구석에도 독서실은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책도 동화책밖에 없었지만 고사를 앞두고는 항상 거기서 공부했었습니다. 의외로 깨끗하고 조용해서 공부가 잘 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로등도 군데군데 있고 그마저도 한 개 건너 한 개씩 켜져 있었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골이라 밤이 되면 으스스하게 밤 안개가 드리워지고 가로등도 군데군데 켜져 있어 딱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시골 마을 모습이 됩니다. 친구와 한참 공부를 하는데 왠지 그날따라 오싹오싹하고 기분도 묘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밤새서 공부하려고 했지만 친구도 기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만 접고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을 나와 집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무서움을 잘 타지 않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자꾸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뚜벅뚜벅하는 발자국 소리가 아닌 쇠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강하게 끄극하는 소리가 꼭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소리가 뭔지 궁금해서 멈춰섰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밤안개에 가려서 희뿌옇게 보이는 인형이 있었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소리가 그쪽에서 나는 겁니다. 순간 무서워져서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집의 코너를 돌 때 갑자기 소리가 또 끊기더니 미친 듯이 끄극끄극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코너 너머로 그 인형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그 인형은 상당히 작아서 어린아이 같았고 머리가 길어서 여자아이 같았습니다. 놀라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Y자 길의 끝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약 10m 뒤에 그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Y길을 설명하자면 제가 철조망 코너를 돌아서 달려온 길은 Y길의 오른쪽 길이고 왼쪽으로도 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집이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그 여자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나 옷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놀라서 Y길의 왼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푸르스름한 여자가 공중에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그 여자가 서 있는 바로 뒤에 있었지만 가로등도 푸르스름했고 여자는 나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습니다. 얼굴의 왼편과 가슴 부분,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중에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있어야 할 치마 부분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란 저는 한참을 굳어 있다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돌려 뛰어가려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두어 발을 더 디뎠는데 신발을 주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지그시 쳐다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멀리 있는 여자아이는 무서운 표정으로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손과 발을 놀리며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미친 듯이 들리면서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저는 신발을 손에 들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들이 잊히지 않아 한참 잠을 설치다 겨우 잠들었고 다음날 11시경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마루에서 얘기 소리가 나길래 밖에 나가려다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집이 옛날 기와집 같은 집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마루에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엄마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누구네 집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누구네 집이 어딘지 알고 있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집은 어제 그 Y길의 왼쪽 길에 있는 집이고 그 집 바로 앞에는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그 여자를 봤던 겁니다. 저는 마루로 나가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였고 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얼굴과 가슴을 다치고 다리가 부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발은 오토바이에 말려서 다 잘려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실종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 산에서 밀렵꾼들이 놓은 덫에 발이 걸려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것은 죽은 사람이었을까요? 그 하얗게 웃던 모습과 슬픈 표정을 짓던 모습. 미친 듯이 달려오던 여자아이의 나은 머리까지 기억이 납니다. 어제 제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괴담. 저는 어려서부터 악몽을 많이 꾸고 바위도 자주 눌리는 체질입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 편인데 이상한 일들은 거의 다 엘리베이터에서 체험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이라 엘리베이터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번호판을 보니 1층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탈 때 1층을 눌렀습니다. 누를 때 나는 소리인 삑 소리도 분명히 났고요. 그리고 제 눈으로 불이 들어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눌러져 있지 않더군요.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그렇겠지만 눌렀던 층을 다시 한번 누르면 불이 꺼지면서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른 뒤에 누군가 1층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른 게 되는데 저는 그때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춰져 있던 것을 탄 거고요. 그렇다면 그저 단순한 오작동이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학교를 가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던 중간에 4층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물론 친구는 혼자 타고 있었고요. 제 친구는 그 당시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누가 4층에서 버튼을 눌렀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게 생겼는데 짜증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김없이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친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누가 장난치려고 눌러놨다고 지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문 닫힌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에 가까스로 지각을 면해서는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장난치게 누군지 걸리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놀라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건 안에서 눌렀을 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혼자 타고 있는 줄 알았던 엘리베이터에 누군가가 있었고 유유히 4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4층에서 내렸다는 말이 되겠죠. 대체 같이 타고 있던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은 중3 때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에는 학교에 에어컨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슬러시를 사 먹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신축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갔었어요. 그 건물이 저희 집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3개 있었는데 첫 번째 것은 전층, 두 번째 것은 홀수층, 세 번째 것은 짝수층이었습니다. 너무 더웠던 나머지 잠시 저희 집에 들르기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끝 짝수층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더군요. 저희 집은 홀수층이기 때문에 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마다 다 같겠지만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도 거울이 3개 있습니다. 양옆과 뒤쪽이요. 거울을 통해 구석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차피 짝수층이고 사람도 타고 있는데 괜히 저희가 타면 더 늦게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탈까 말까 하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풍기는 냉기의 유혹에 못 이겨 타기로 마음먹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아무도 없더군요. 뒤통수뿐이었지만 벽에 얼굴을 대고 있어서 뒤통수밖에 못 봤지만 분명히 거울에 반사된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 더운 여름이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다짜고짜 친구 손목을 잡고 아파트 밖으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나중에 제 얘기를 듣고 가뜩이나 겁 많은 그 친구는 기겁을 하더군요. 무서운 영화에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엘리베이터입니다. 거울 속에서 귀신이 나온다던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갇히고 거기에서 귀신이 나온다던가. 정말로 엘리베이터에는 무언가 있는 걸까요? 최근에는 제 친구의 동생이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갇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가위를 눌릴 때 보는 귀신들은 별로 안 무서운데 이상하게 실체를 보지 못하고 느끼기만 하는 것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 2년 전부터 웬만하면 아파트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혼의 외침. 심각한 왕따에 빠져 있던 나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기만 했고 가족마저 온전하지 못했다. 아빠의 사업이 실패한 이후 우리 집 가구에는 빨간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게 됐다. 결국 아빠는 모든 걸 포기한 채 몇 달 전부터 술만 드시게 되었다. 엄마는 소식이 끊긴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 지겨운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오면 술 주정하는 아빠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우리 오빠. 정말 평화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나는 정말 컴컴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가끔 엄마가 집으로 전화라도 하면 아빠는 받으시고는 엄마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퍼부어대고 전화를 이용한 싸움은 계속된다. 나는 결국 자살을 택했다. 다음에 태어난다면 차라리 새가 되게 해주세요. 희미하게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들린다. 내가 누워있는 바닥은 무척 차갑고 편하다. 희미한 시야 앞으로 담임 선생님이 보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때 눈앞이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귀 속으로 여러 소리들이 들린다. 따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미영이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 다 떠나가고 미영이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아빠와 낯선 아저씨의 목소리. 이제 날 버린 줄만 알았던 아빠. 아빠는 날 제발 깨워달라고 그 낯선 남자에게 부탁하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때 내 눈앞을 하얗게 만들던 이 무언가를 누군가가 점점 내리고 있었다. 아마 내 얼굴을 하얀 천으로 덮어놨던 모양이다.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 나는 입을 열었다. 입이 열리지 않는다. 다시 아빠하고 불러보기 위해 입을 열려는데 입이 열리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아빠는 누워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는 울음을 터뜨리셨다. 그리곤 옆에 있던 의사 차림을 한 남자는 내 눈을 감겼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눈앞이 캄캄하다. 눈을 뜨려고 해도, 입을 열려고 해도,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질 않는다. 하지만 단 하나, 내 영혼만은 아직 몸 안에 있다.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요 하고 말하고 싶다. 아빠하고 아빠를 부르고 싶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단지 귀만이 지금 상황을 예상하게 해주고 있다.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단지 움직이지도 않고 영혼마저 나가버린 시체로 보이나 보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지금 이 망가진 몸 안의 영혼과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갇혀 있는 것이다. 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나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몸은 이래도 나 아직 영혼은 남아있다고. 그 뒤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가 다시 기억을 남긴 곳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귀 속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마치 박스에 흙을 뿌리는 그런 소리. 무슨 소리일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청각으로. 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고 이 박스 위로 무언가가 뿌려지고 있다. 그때 난 눈치챘다. 혹시 내가 지금 땅속에 묻히고 있는 건가?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 보기에는 내가 죽은 걸로 보이지. 내 자신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내 몸은 죽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살아있다고. 오랫동안 여러 대화들과 흙소리. 반복이 되면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세상이 꺼진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고요했다. 눈앞도 캄캄했다. 난 땅속에 묻힌 것이다. 정신이 살아있는 상태로. 내 영혼은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이대로 묻힌 거다. 입이 안 열려서 소리도 못 지른다. 눈물을 흘릴 수도 없다. 마음으로 울고 있고 소리 지른다. 그러다가 지쳐서 가만히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몸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마냥 누워있는 사람처럼 오랜 시간을 누워있었다. 지금 이 순간 차라리 내 기억이 꺼져버린다면, 내 영혼이 사라져버린다면 지금 이 순간을 못 느낄 텐데. 그러나 그건 희망일 뿐이었다. 나는 영원히 이 상태로, 이 세상 끝까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금도 영혼은 살아있다.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공포에 휩싸인 나는 괴로워서 정신병자가 될 지경이었다. 지금 나는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땅속에서 영혼만은 몸속에 갇힌 채로 가만히 깜깜한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 영원히 우주처럼 끝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가만히 누운 채로 지내야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서울시에 있는 한 난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돌씨. 갑돌씨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은 정확히 3개월 전의 일이었다. 3개월 전 몸무게는 90kg였지만 지금은 65kg가 되었다. 3개월 만에 무려 25kg나 빠진 것이다. 도대체 살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갑돌씨가 밤에 잠을 이루려 할 때마다 방 한쪽 벽에서 누군가가 갑돌씨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매일 밤마다. 갑돌씨는 밤마다 두려움에 절규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집도 내놓았으나 주위 사람들의 알 수 없는 수군거림만 있을 뿐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잠을 못 자니 밥맛도 없고 매일매일을 술 기운에 버텨보지만 그것마저 어렵다. 몸은 망가지고 일도 그만두고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갑돌씨. 갈수록 눈은 퀭해지고 삐적삐적 말라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소주를 사기 위해 슈퍼를 가던 중 갑돌씨는 모여있는 아줌마들을 무심코 지나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4개월 전 갑돌씨가 이사 오기 전 그 집에 강도가 들어 혼자 살던 아가씨를 죽이고 그 시신을 벽에 묻어놨다는 이야기였다. 흥분한 갑돌씨는 그 길로 곡괭이를 구해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벽을 곡괭이로 파내기 시작한다. 한참 파내다 보니 세상의 벽 속에서 사람 눈동자 같은 것이 보였다. 더 흥분한 갑돌씨는 더 파내자 사람의 눈이 보였다. 그것도 놀라 부릅뜬 눈이었다. 광분한 갑돌씨는 그 눈을 향해 곡괭이를 날렸다. 과연 이 집의 비밀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 서울시에 있는 같은 난림 아파트에 사는 영숙씨. 요즘 영숙씨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새벽만 되면 옆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때문이었다. 도대체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따지려고 했으나 옆집 남자의 눈이 퀭하고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다. 이 새로운 이웃은 밤이면 비명을 지르고 낮이면 술에 절어 산다. 도대체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못 살겠다. 이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의 안방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기에 방으로 달려가 봤더니 벽 한쪽에서 흙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지진인가? 벽에 조금씩 구멍이 나는 듯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벽에 구멍이 나다니. 구멍에 눈을 갖다 대고 자세히 보자. 영숙씨는 구멍에 눈을 바짝 들이대고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영숙씨의 눈은 곧 경악으로 부릅떴다. 눈이 퀭한 남자가 자신의 눈을 향해 곡괭이를 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순간의 일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갈증. 나는 여느 때처럼 단지 목마름을 풀기 위해 물을 찾았다. 딱딱거리며 돌아가는 시계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운치 있게 울렸다. 새벽 3시. 모든 이들이 눈을 감고 있을 시각. 난 삐걱거리는 나무 장판을 걷고 걸어 식탁에 도착했다. 식탁에 놓여진 은백색의 고풍스러운 주전자. 물이 없었다. 낭패였다. 우리 집은 항상 산에 올라가 약수물을 떠다 먹는다. 그런데 물이 없다니. 이런 경우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난 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알 수 없게 타들어만 가는 목을 방치할 수 없었다. 난 방에 올라가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얇은 가디건을 대충 차려입고는 램프 하나를 들었다. 램프의 얄궂은 불빛이 어둠에 저항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넓은 집. 우리 집은 산 중턱에 지은 나무집이다. 괴상한 취미를 가진 아버지가 중세 분위기를 낸답시고 만든 집이다. 전체가 3층인데 우리 가족은 2층까지만 사용한다. 3층은 아버지가 유독 기접근 금지하는 곳이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가끔 나무 바닥이 부서진 곳도 곳곳에 보였고 그 사이를 쥐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난 익숙해져서 상관없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아무튼 난 램프 하나에 나의 눈을 의지한 채 밖으로 향했다. 수많은 나무들이 날 마중 나왔다. 쌀쌀한 가을바람은 나뭇잎을 흩날렸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자연의 기백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난 생리적 욕망을 해결하길 더 갈망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는 산길을 걸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추웠다. 얄궂은 벌레 소리가 내 청각을 자극했고 어둠은 날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군.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 내 눈앞에 뭔가가 나타났다. 소름이 쫙 돋아올랐다. 하지만 어둠 덕분에 형상은 잘 보이지 않았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가 있고 그 무엇인가는 또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목을 미끄러졌다. 난 램프의 불빛을 더 강하게 했다. 타오르는 불빛을 들고 난 그곳으로 다가갔다. 왠지 다가가면 난 욕망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갈증의 욕망을 말이다. 불빛에 비친 것은 무덤이었다. 벌초를 몇 년간 하지 않은 듯 지저분한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파헤친 괴수들. 난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체 못하고 낙엽 바닥을 뒹굴었다. 괴수들은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파먹고 있었다. 아니, 시체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우드득거리는 뼈 부서지는 소리가 그들의 입안에서 들려왔다. 쭉쭉거리는 핏물 빨아먹는 소리와 영상도 보였고 아주 행복한 표정의 그들의 눈빛도 보였다. 이 어둠에서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빛은 고양이 같은 노란색이었으니까. 시체에서 피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체에서 피가 난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산 사람이란 소리다. 살아있던 사람을 살해한 뒤 먹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덤은 다 먹은 다음 자네를 파묻는 장소일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난 공포로 죽을 것만 같았다. 괴수들은 날 발견했고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제기랄. 난 죽음을 예감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소변을 지릴 것만 같았다. 차가운 가을 바람은 내 공포의 열기를 식혀주지 못하고 오히려 흡수되고 있었다. 땀이 비 오듯 내 온몸을 적셨다. 뛰어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난 끊임없이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내 의지를 실천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난 허공을 휘젓는 꼴사나운 동작을 펼쳐 보였다. 나의 유일한 자유로운 기관인 입만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괴수들은 점점 다가왔다. 그들은 절대 서둘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먹던 인간을 내버려 두었다. 날 먹으려 한다. 그들에겐 안먹이일 뿐이다. 사자가 초식 동물을 만난 것처럼 그들이 방치한 방금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붉은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다. 난 그 피를 보았다. 괴수들은 눈에 차지도 않았다. 내 온몸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왠지 고요해졌다. 폭풍 전야처럼 시체에서 흐르는 얄궂은 피. 난 그 피를 보고 중얼거렸다. 그것은 의식이 아닌 본능의 중얼거림이었다. 내 의식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본능 말이다. 목이 말라. 피를 마시고 싶어 했다. 내 입은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한편 괴수들은 거의 내게 다가왔다. 목이 마르다고. 나의 의식과 본능은 이단 분리되었다. 도망가야 한다. 목이 말라. 난 목마름을 느꼈다. 이성과 본능의 이단 분리. 하지만 이내 내 이성이 본능을 간신히 물리쳤다. 난 힘겹게 풀린 다리를 이끌고 달렸다. 집을 향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 볼을 타고 입가로 떨어졌다. 난 혓바닥으로 눈물을 핥았다. 그들이 따라오고 있다. 섬뜩한 기운이 들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집 가는 길이 이렇게나 멀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예쁜 나뭇잎들이 그 생명을 다하며 땅바닥을 뒹굴었다. 난 어이없게도 이 와중에 그것들을 감상했다. 하지만 공포는 물러나지 않았다. 분명히 따라오고 있다. 내 발에 걸려 내가 넘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허탈할 때가. 난 기다시피 달아났다. 기다가 엎드렸다가 일어서서 걷다가 달렸다. 마치 인간의 성장 과정을 재현하는 듯. 그들이 더 가까워졌다. 점점. 그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내 목가에 대고 기분 나쁜 한숨을 내뱉듯.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긁힌 자국이 수없이 있었고 팔등에서 피가 흘렀다. 맛있겠다. 난 또 황홀한 지경에 빠져들려 했다. 난 애써 시선을 거두고 달렸다. 제기랄. 왜 이렇게 먼 거야? 빌어먹을. 분명 지름길이 있었는데. 분명 지름길이 있다. 그런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예전의 기억으로 그 지름길은 상당히 음침하고 싸늘해서 공포스러웠다. 아마 그래서 나는 그 길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인간은 도전을 두려워하고 평안을 갈망한다. 난 인간이다. 난 평안이고 싶다. 집이 보였다.
음침하고 어두운 분위기에 집이 내 시야에 확보되었다. 땀이 입이 오듯 흘렀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 집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해결된단 말인가? 집이 무슨 모든 악과 악령들을 막아주는 성스러운 장소인가? 그런 강한 의구심, 아니 부정적 확신을 이성적으로 확인했으면서도 난 집으로 들어갔다. 인간의 비열함이 또 한 번 날 확인시켰다. 거친 숨을 골랐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감싸쥐었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그 앞에 주저앉았다.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이 문을 두들겨 댈 것이다. 난 그 시간을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간 것일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난 조심스런 몸동작으로 우편함 구멍을 이용해 밖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눈물이 났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딱딱하는 시계 소리가 내 귓가를 자극했다. 그것이 신호가 되었을까? 목이 말라왔다. 제길, 이런 상황에서도 그깟 갈증을 갈망하다니. 난 가족들이 깨든 말든 큰 소리로 외쳤다. 난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일렬로 서서 날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들의 입가에는 뼈 조각과 핏물이 홍건히 묻어 있었다. 6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토요일 점호 후에 내일이 일요일이라. 조금 들뜬 우리 내무원들은 어김없이 노가리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잠도 안 오는데 무서운 얘기나 할까? 병장 중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재미난 얘기를 많이 알고 있고 정말 화술이 뛰어났던 고참 한 명이 자신이 겪었던 일이라며 평소답지 않게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고참이 중학교 2학년 정도였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밤 10시쯤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끼이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교통사고가 난 듯한 소리였는데 고참도 깜짝 놀라서 커튼이 쳐진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확 젖히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감당하기 힘든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는지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목소리도 떨었습니다. 고참의 말을 인용하자면 밖의 상황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었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급정거해 있고 전방 10여 미터 앞에 하얀색 블라우스에 까만 정장 바지를 입은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답니다. 고참의 말로는 여자가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말도 안 되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의 관절이 모두 바깥쪽으로 꺾여 있고 목도 돌아갔는데 문제는 얼굴이 고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고참은 느꼈습니다. 고참의 집 창문과 여자가 누워있는 곳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이죠. 그리고 몇 초 동안 꼼짝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창문의 커튼을 확 닫았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 심호흡을 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울수록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다시 커튼을 살살 젖힌 뒤 살짝 그곳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세로 누워있던 여자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숨막힐 듯이 놀란 고참은 다시 창문의 커튼을 닫고 자리로 돌아와 방금 본 장면을 믿지 못하며 다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방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톡톡톡톡톡톡. 고참의 표현으로는 손톱으로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문을 열지는 못하고 순간 볼륨을 확 높여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게끔 눈을 감고 계속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던 고참은 한순간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이 바뀔 때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순간엔 음악 소리가 나지 않죠. 마침 음악을 크게 듣고 있다가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그 공백에 그 고참의 방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조금 전까지 나던 톡톡 소리와는 달리 양손의 손톱으로 방문을 마구 긁더랍니다. 너무나 놀란 고참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패닉 상태로 현기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 현실성이 없는 나머지 형이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낸 고참은 방문으로 다가가서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소리가 나던 방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두컴컴한 집안만이 보였습니다. 즉시 형의 방으로 달려간 고참은 자고 있는 형을 깨워서 얘기를 해주자 형도 너무나 무서워하며 같이 자자고 했고 형과 함께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아침 고참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고참에게 어젯밤에 어딜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형 방에서 잠을 잤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 가정부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며 팔이 살짝 보였는데 흰 와이셔츠 같은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는 고참인 줄 알고 어디 나가시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다시 방문을 닫고 돌아와서 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고참은 밤마다 가위에 눌리게 되었고 그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어머니께 얘기하였고 어머니께서 우리나라에서 용하다는 점쟁이인지 고참의 말로는 퇴마사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오자마자 고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있어? 고참은 영문도 모른 채 무서워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욕을 하고 주술 비슷한 것을 외우더니 그 퇴마사의 눈빛이 고참의 머리 위를 향해 쳐다보았습니다. 그 이후 정말 퇴마사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 여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도 며칠 전에도 새벽에 가위 눌리다가 침상 끝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한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당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을 느낀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딱 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얘기를 듣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불이 다 꺼진 내무실에서 이 얘기를 들으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고참이 거짓말이라고는 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나이도 꽤 있었기에 실화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